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증시에서 저평가를 받아왔던 우선주와 관련된 소식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먼저 이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쑥쑥, 주가 괴리를 크게 좁혀, 바로 이런 제목으로 꾸려진 기사인데요. 특히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들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2월 한 달 동안 단 하루만 제외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매일 사들였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좀 띄워주시죠. 자, 외국인의 우선주 매수 행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다음 내용을 보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실 텐데요. 자, 우리 증시는 배당 등 주주 환원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미약해서 오랜 기간 우선주가 저평가받는 현상이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선주는 사실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에요,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기업의 배당이 의결권 가치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적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주들의 저평가 현상은 그동안 쭉 이어져 왔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기업 밸류업 정책, 이 정책이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으로 배당의 규모가 커진다면, 그러니까 이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게 된다면 앞으로 의결권에 가려져 있던 우선주의 배당권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면 일단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우선주 매수 분위기 더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주주 환원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주목받는 현상은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다. 기사는 바로 이런 말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지배주주의 주식 증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요새 몇몇 종목들을 보면요, 주가는 부진한 상황인데 이 지배주주의 증여에 나서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반 주주들은 울상이고요. 이렇게 지배주주들은 웃음을 짓고 있는 이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S그룹부터 보도록 하죠. 자, GS그룹 지분 승계 경쟁 중인 GS그룹 총수일가 중에서 허창수 회장이 허윤홍 사장에게 최근 GS건설의 지분을 2.33% 증여하게 됐습니다. 이 GS건설의 주가 상황은 사실 굉장히 좋지 못하죠. 주가가 철근누락 부실건설 사태 후에 폭락해서 역대 최저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손해로 연결된 상황인데 지배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낮출 호기가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동일산업도 있습니다. 지난달 이쪽 보시죠. 지난해 중순에 주가 조작 혐의에 얽혀서 동시한가 사태를 맞았던 동일산업입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주가 흐름은 썩 좋지 않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순택 회장이 아들 오승미 사장에게 8.66%나 지분을 한 번에 몰아줬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요. 이 TCC 스틸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쪽에서 사실 증여와 함께 특수관계인의 매도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7월부터는 대주주 주식거래 사전 공시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래들은 앞으로 규제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증여를 서둘러서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소액주주들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조선업의 인력난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력산업 12개로 대표되는 K산업의 초격차 실현을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 문제점으로 조선업계 인력난을 꼽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쪽으로 가보시죠. 산업통상자본은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해서 조선산업의 대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5일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자, 정부 쪽에서 그리고 조선 3사에서는 향후 5년간 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초격차 확보를 통해서 조선 분야에서 신산업정책 2.0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조선업계 바로 인력난이라는 건데요. 이쪽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보시죠. 관건은 인력난의 해소라는 거죠. 조선업은 우리나라의 12대 주력 산업 중에서 이 5년 연속으로 인력이 감소한 유일한 업종이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래서 이 인력난의 이유와 함께 개선 방향까지도 같이 언급하게 됐는데요. 보시죠. 인력난이 찾아왔던 이유, 조선업의 특성상 지방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기능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첫 번째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나 자동차 등 이 다른 업종을 선호하는 현상도 함께 작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향후 조선업 시황이 나쁘지 않은 만큼 인력 확충을 위해서라도 조선업 근무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자업종 등과 비교했을 때도 매력 있는 근무 조건을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브리프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가 궁금하시다면 옆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셔서 기사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브리프였습니다.